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들 준비되셨죠?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요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 편안하게 계속 꾸준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콜로케이션 문제죠. 콜로케이션.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을 선택하는 문제. 사실 토익 시험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가지고 어떤 정답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 그 자체 어법을 다루는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을 배워서 원어민하고 대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빈칸은 명사 자리가 분명하죠. 지금 보시면 보기 4개가 다 명사죠. 그리고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어가 있고요. 그 앞에는 여기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 form이 타동사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명사 목적어 자리. 어떤 게 적절하냐. 물론 전체 문맥을 본다고 해도 역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정답 D죠. 이거 제가 무슨 문제라고 했죠? 콜로케이션, 서로 짝이 되는 표현. Form a committee.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하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슬쩍 보면요. 프레지던트가 발표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계획이죠? 플랜 투 부정사. 플랜도 투부정사하고 짝꿍이죠. 왜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미래를 염두하고 세우는 건데요. 투부정사는 그 자체가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 투부정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문맥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은 뭐다? 바로 to 이하를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보면요. 물론 이제 한국말 뜻을 아는 것도 우리 학생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서 한국말 해석이 가장 주된 요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토익 시험 자체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그 빈칸 앞쪽에 있는 form이랑 어울리는 적절한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였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D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한 뭐 announce plan이나 아니면 organize an event 이런 표현들은요. 지금 현재 101번 문제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시 announce하고 plan, collocation, organize하고 event, collocation 이렇게 콜로케이션이 참 많이 다뤄져요. 왜냐면 우리가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이 뭔지 알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방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되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사전을 통해서 근거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롱맨입니다. 롱맨에서 제가 커미티란 단어를 찾은 건데요. 커미티란 단어를 찾은 건데 거기 딱 나와 있죠. Form a committee라고 나와 있죠. 뭐 이거는 뭐 ETS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진 표현이고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가 공통으로 쓰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익 시험은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고요. 정답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바로 뭐다? 바로 영영사전이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꾸준히 보시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이걸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휘를 찾았을 때 그냥 예문을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옮겨 적거나 암기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읽고 이해했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계속해서 이런 좋은 표현을 보고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암기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까지 한번 살펴봤죠. 매 회차 시험에서 이러한 콜로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사전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announce plan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announce 찾은 거예요. announce plan 여기 나와 있죠. 물론 ETS가요. announce a decision 혹은 intention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공통점 말씀드릴까요? decision, intention, plan.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뭐랑 결합하죠? 투부정사하고 되게 친하죠. 근데 decision은요. 동사 decide의 명사 형태죠. decide 투부정사,
decision to 부정사. intention은요. intend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죠. intend to 부정사, intention to 부정사. plan도 마찬가지고요. plan은 동사고 명사 때 형태가 똑같죠. 동사건 명사건 plan to 부정사.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죠. 사실상 거의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전부 다 뭐랑 어울리죠? announce. 참고로 announce는요. 명사절, 즉 대절과 결합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쫓아가는 구조로도 많이 쓰이죠. 자, 이 또한 시험에 나옵니다. 주로 어떤 동사가 대절과 결합하죠? 영어에서 주로 말하다류의 동사들. 어떤 동사고요? 말하다류의 동사들. 그래서 대자를 발표했다. 발표했다라는 것도 말하다류의 동사에 속하죠. 자, 이렇게 말하다류의 동사들은 대절과 결합을 합니다. 이것도 포인트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어휘를 찾으면 그 어휘를 어떻게 쓰는지 그 쓰임새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것이 원리 원칙이고요. 그 원리 원칙에 해당되는 것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organize.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organize 이벤트란 말이 있었죠. 근데 이 이벤트란 표현은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이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 가운데 시험에 제일 흔하게 나온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여기 보이시죠? 컨퍼런스 미팅. 이것도 이벤트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요.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것도 일종의 뭐죠? 일종의 이벤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옥스퍼드 사전인데요.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예시 중에서 기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많이 봐두시면요. 그만큼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되게 편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의 정답은 아니었지만 역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노하우를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 살리시되 제 강의 듣고요. 이것이 괜찮다 싶으시면 마음을 조금만 열고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만 잘났다. 조성재만 곧 옳고 다른 건 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벤트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 이벤트에는요. 컨퍼런스도 있고 미팅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세미나도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 포인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빈칸만 딱 채우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다음은 102번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조금 껄끄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장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지금 현재 문장에 동사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 있죠. 자, 우리 영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동사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가 아닌 건 바로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WH 단어들은요. 평소문에 들어가면 기본이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죠? 선생님, 접속사 두 개가 있는데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둘 다 접속사긴 한데요. 차이점이 있죠. whenever는요. 접속사이자 부사. whichever는요. 단독으로 쓰여질 때는요. 접속사이자 대명사. 그런데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대명사는 명사하고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빈칸 한번 볼게요. 빈칸은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 두 번째 동사 comes의 주어 자리이기도 하죠. 첫 번째 동사 is의 주어는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주어예요. 분명한 것은 두 번째 동사 comes도 주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죠? 명사 아니면 대명사. 하지만 whenever는 접속사가 되고 그렇죠? 동시에보다 부사다. 접속사일 수는 있으나 동시에보다 부사. 근데 부사가 문장에 들어와서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whenever는 탈락. 정답 뭐로 간다? 정답은 C로 갑니다. whichever는 접속사이자 동시에 뭐다? 대명사이다.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죠. 이게 실제로 ETS가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그 어떤 문제도요. 한국어 해석이 직접적인 정답 단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또 뭘 아낄 수 있죠?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토익 문제 풀 때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해석을 해서 푸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어의 어법에 근거해서 정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경쟁력이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품사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정답으로 선택되는 whichever는 뭐다? 접속사이자 대명사이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 comes에 뭐가 될 수 있다?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전에서 whichever는 적어도 찾아보셔야 되겠죠? 물론 오답에 해당되는 whenever도 찾아서 학습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품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기 파란 색깔 valid 이것도 중요한 어휘라서 제가 조금 이따 추가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whichever입니다. 한정사이기도 하고 대명사가 되기도 한다. 자, whichever가 한정사일 때는요. whichever 뒤에 곧바로 명사가 쫓아올 때예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whichever 뒤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 comes가 있었죠. 자, 그때는 whichever가 접속사이자 대명사. 그런데 whichever 다음에 곧바로 명사가 쫓아와서 그 whichever가 명사고 결합을 하잖아요. 그때는 일종의 뭐죠? 한정사. 한정사는 일종의 형용사에 속해요. 왜냐면 명사랑 결합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일종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죠. 명사 꾸며주는 품사가 뭐죠? 바로 형용사. 그럼 예문을 잠깐 볼게요. whichever. 자, 여기 보시면요. whichever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동사 하나 있고요. 여기 뒤에도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총 2개. 결국 whichever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접속사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whichever 뒤에 method라는 가산명사가 있는데요.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분명히 method는 가산명사라서 문장에 들어가면 관사가 있든지 아니면 복수 형태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여기 관사 역할을 누가 해주죠? 바로 whichever라는 한정사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의 한정사는 2개를 겹쳐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method가 가산명사인데 관사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그 앞에 관사어를 대신하는 또 다른 한정사 whichever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whichever 다음에 곧바로 명사 나오죠. 근데 이 way라는 녀석도 가산명사인데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관사 역할을 whichever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본다 해도 상황은 상당히 나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이해하셨죠? 아하. 그래서 whichever 뒤에 곧바로 명사가 있으면은 한정사로 쓰이는 거구나. 동시에 접속사 기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평서문의 WH 단어는 기본이 뭐다? 기본이 접속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예문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whichever player. 역시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단복수 표시가 필수인데 안 돼 있죠. 왜냐면 관사 역할을 whichever가 대신 해주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문장을 보시면요. whichever부터 잘 보세요. 포인트까지가 뭐예요? whichever부터 포인트까지가 전체 문장에서는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동사 보이시죠? will be.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어. 근데 지금 한 단어짜리 주어가 아니라요. 그 안에 주어 동사를 또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주어 역할을 하는 절,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포인트, 점수겠죠. 가장 높은 수의 점수를 획득하는 선수가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바로 그 선수가 승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동사 앞쪽에 whichever부터 포인트까지가 will be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안에 또다시 뭐가 있죠? 플레이어가 주어고요. score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문장을 보면요. scores라는 동사 하나,
will be 두 개, 동사 두 개 있으니까 WH whichever가 접속사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예문이 하나 있는데 살짝 지우고 다시 볼까요? 바로 요 녀석이죠. You can either have the double room or the family room 이렇게 나왔죠. 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네가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맥락이에요. 좀 전에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 whichever는 어때요? 자동사 comes의 주어 역할을 했었죠. 그 앞에는 선택사항이 사실상 두 가지가 있었고요. 5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도요. 5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여기선 you가 주어고요. want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 역할 누가 하죠? 바로 대명사 whichever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문장에서 보시면요. whichever 뒤에는 곧바로 명사가 없어요. 아까 저 위에서 봤을 때는요. whichever 뒤에 method란 명사, whichever 뒤에 way라는 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곳에서도 whichever 다음에 player라는 가사명사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whichever 단독이죠. 이번에는 단독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뒤에 위치한 타동사 want의 목적어. 결국 동사 요 앞쪽에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 또 있어요. 그래서 동사 have하고 동사 want를 연결한 뭐예요? 접속사 분명하죠? 동시에 whichever가 단독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수식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대명사로서 whichever 뒤에 위치한 타동사 want의 목적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것도 그냥 볼까요? Do you want tea or coffee? 선택지가 있네요. 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했더니 I don't mind. 나는 개의치 않아. Whichever one you are making. 네가 만들어주는 거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다 오케이다. 이런 뜻이죠. 사실 whichever는요. 선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그 가운데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아 라고 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분명히 tea or coffee라고 했죠. 이때 원은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tea or coffee니까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하는 거니까 whichever one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녀석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나는 개의치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whichever가 뒤에는 one이라는 그쵸? 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시 접속사이자 한정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whichever가 단독일 때는 접속사이자 대명사. whichever 다음에 곧바로 명사가 올 때는 접속사이자 한정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걸 갖다가 또 우리가 또 문법 학자들은 뭐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법적인 용어를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문장 안에서 whichever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제 강의 지금 듣고 나서도 100%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복습하시면 돼요. 저도요. 한번 딱 보고 이해 못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자꾸 보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완벽하게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겪으면서 즐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전 꼭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런 whichever 같은 표현 껄끄럽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똑똑해서 whichever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고 쓰니까 익숙해져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누구나 쉽게 잘 쓸 수 있습니다. valid 중요하죠. valid는 뭐예요? 형용사.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예문이 있어요. Your return ticket is valid for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valid ticket, valid document 혹은 valid agreement. 우리 valid agreement 하면 뭐예요? 뭐 agreement는 다른 말로 우리가 contract, 계약이란 말 대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계약, 유효한 계약.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valid credit card 아시죠? 우리 왜 신용카드 뒷면에 보면 우리 신용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valid 크레딧 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아래쪽에 슬쩍 보니까 뭐가 있죠? 콜로케이션, 타당한 이유, 타당한 주장, 타당한 비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심심해서 굵게 표시가 된 건 아니겠죠?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콜로케이션 문제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달랑 빈칸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전에서 이렇게 제가 콕 집어주는 중요한 어휘들은 꼭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03번 문제.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요, 그 빈칸 뒤쪽으로 주어, 다음에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 그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완벽하죠. 호호. 근데 여기 전부 다 뭐가 나와 있죠? ed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그 앞에는 또 다시 뭐예요? 더 플러스 명사죠. 와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빈칸들 보니까는 주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 구조. 사실상 완벽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일단 과거 동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선생님,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접속사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 영어의 접속사는 종종 생략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한 표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생략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정답, estimated가 생략과 관계가 있죠. 자, 이 estimated는요, 이 대절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대절. 근데 이때 목적어 역화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렇게 제가 표시했듯이 괄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와요? estimated가 들어가고요. that이 생략돼 있다. 자, 그러니까 뒤는 뭐가 나올 수 있죠?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또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쓰임새, 즉 어법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말 뜻을 아는 것은 개인적인 궁금증을 또 해소하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지만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전을 쓱 보니까 이건 옥스퍼드에서 estimate that 보이시죠?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서 이렇게 괄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괄호 표시되어 있죠.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이제 원어민들은 가볍게 표현할 때는 that을 생략하고 잘 안 쓰겠죠. 어차피 생략해도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언어의 경제성.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조금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눈만 뜨면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언어를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쓸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욕망이 투영돼서 언어가 발전하는 거죠. 자꾸만, 그렇죠?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정확히 알면 문제 풀 때 그만큼 쉬워지고요. 나머지 보기에 있던 동사들은 대절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의 공통의 약속인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쓰임새는 사전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그 문제에 within이 있었죠. within. 자, within 다음에 기간 표현.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within 다음에 기간 표현 패턴이거든요. 물론 그거 외에도 within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흔한 게 뭐다? within 다음에 기간 표현. within 다음에 무슨 표현? 기간 표현.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전치사 within의 쓰임새도 절대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지 빈칸만 딱 채우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전치사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만 있다면 전치사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상태에서 시험장 가기 때문에 전치사 관련된 문제하고 마주에 쳐도 어때요?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 있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평상시 꾸준히 해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가 전치사 잘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하루에 전치사 딱 한 개만 사전에서 찾아서 예문을 그냥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행동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어느 순간 전치사가 굉장히 편해져요. 편해진다는 얘기는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전치사 문제가 나와도요. 전혀 당황하거나 그렇죠?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우리 학생들 휴대폰 바탕화면에 영영사전 바로가기 버튼 만들어 놓고 휴대폰 이용할 때 사전을 가장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포인트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좋은 거 많이 보시고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